응급실. 제 이름은 보호자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20회를 혼자 버텨온 제 삶. 그 순간 금기 속으로 추락했죠. 56. 저는 죄라 불린 사랑을 택했습니다. 사랑입니까? 죄입니까? 여러분은 뭐라 부르시겠습니까? 그 비극 같은 순간이 오기 전 제 일상은 고요했고 외로웠습니다. 56. 저는 금기라 불리는 사랑의 손을 뻗었다. 새벽 라면 냄비가 끓는 소리. 텅 빈 집에만 들리던 그 소리가 오늘은 다르게 들렸다. 건강검진 키오스크 앞에서 누군가가 내 삶의 순번을 바꾸었다. 강북구 수유동 낡은 아파트 2층에서 홀로 산 지 벌써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이 둘 키우며 버텨왔어요. 이제 그 아이들도 각자 결혼해서 독립했죠. 남은 건 저 혼자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라면 익는 소리와 겹쳐지니 더욱 적막했습니다. 동네 반찬가게 조리보조로 일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새벽에 라면 한 그릇, 점심엔 가게 반찬으로 때우고 저녁엔 또 라면이나 김치찌개 한 그릇이죠. 한 사람 식탁엔 그릇이 가벼운데 저녁은 늘 무거웠다. 윤지연 씨, 내일 건강검진 예약 확인해 주세요. 휴대폰 문자를 다시 확인했다. 56이 되니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무릎도 아프고 가끔 가슴이 두근거려요.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건강이 전부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병원 키오스크였다. 그 기계만 보면 손이 굳어버려요. 화면을 눌러도 반응이 없거나 엉뚱한 곳을 터치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죠. 젊은 사람들은 척척 해내는데 저만 뒤처진 기분이에요. 마치 그 옛날 다이얼 전화기 시절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건강검진 당일 아침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다. 오래된 화장대 서랍을 열어 립스틱을 찾았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언제 마지막으로 화장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칼도 성성해졌다. 누구한테 예쁘게 보이려는 것도 아닌데 왜 꾸미고 있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어요. 집을 나서며 현관문을 잠갔다. 쇄골이 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도 텅텅 울렸어요. 모든 소리를 혼자 듣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혼자였다. 모두들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저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더 외로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다. 유리벽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모두들 키오스크 앞에서 순번표를 뽑고 있었죠. 저는 멀뚱히 서서 바라만 봤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선다. 화면에 온갖 버튼이 빼곡하다. 건강검진, 진료 예약, 수납, 처방전. 어디를 눌러야 할지 막막했어요.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반복했죠.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한숨 소리도 들려왔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키오스크 화면은 크지만 내 자리만큼은 작았다. 어서 하세요. 뒤에서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옛날 동네 구멍가게에서 공책 사던 시절이 그리웠어요. 할머니가 몇 권 필요해? 하고 따뜻하게 물어보시던 그때 말이에요. 군고구마 구워지는 냄새와 함께 말입니다. 그때였다.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니 50대 후반 남자가 서 있었다. 회색 스웨터에 정갈한 바지, 그리고 친근한 미소를 지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건강검진이시죠? 여기 누르시면 돼요. 그가 제 옆에 서서 화면을 가리켰다. 어깨가 스칠 뻔했다. 손가락이 정확히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었죠. 이름 입력, 생년월일 확인, 그리고 순번표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천만에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거든요.
그가 환하게 웃었다.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혹시 이름이 한도윤입니다. 은행에서 일하다가 퇴직했어요. 저는 윤지연이에요. 순번표를 받아든 순간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다. 20년 만에 누군가한테 도움받은 것 같았어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순수한 친절로 말이죠.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검진을 받는 동안에도 그분 생각이 자꾸 났다. 목소리도 좋았고 미소도 따뜻했다. 간호사가 혈압 재겠습니다. 할 때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도윤 씨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검진이 끝나고 로비로 나왔다. 도윤 씨가 아직 있었다. 저를 보더니 다가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검진 잘 받으셨어요? 네, 덕분에요. 다행이네요. 결과는 일주일 후쯤 나올 거예요. 그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이상하게 편했어요. 마치 옛날부터 알던 사람 같았죠. 혹시 병원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도윤 씨가 제안했다. 망설여졌다. 20년 동안 남자와 차를 마신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 카페는 조용했다. 도윤 씨가 커피를 주문해 주셨다. 플라스틱 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보니 어릴 때 시골 외할머니 댁 마루에서 마시던 보리차가 생각났어요. 할머니가 직접 끓여주시던 그 따뜻한 맛 말이에요. 혼자 사시나요?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남편이 세상 떠난 지 20년 됐어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가 먼저 가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에 대해 얘기했다. 외로움, 적막함, 혼자 먹는 식사의 쓸쓸함까지 모든 걸 나눴어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마음이 통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물론이죠.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았다. 손끝이 살짝 닿았을 때 전기가 통하는 기분이었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헤어지면서 도윤 씨가 말했다. 지연 씨,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다. 발걸음도 경쾌했다. 계단을 올라가며 콧노래까지 나왔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분 좋았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그날 저녁 라면을 끓이는데 왜인지 2사람 분량을 끓이고 싶어졌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혼자니까요.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 씨에게서 문자였다. 오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 그 문자를 보며 잠이 오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벽시계 초침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밤 저는 20년 만에 행복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몰랐어요. 이 만남이 금기와 편견의 벽을 넘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후로 도윤 씨와 자꾸 마주쳤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잦았다. 운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상적이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도윤 씨도 수유동 근처에 사셨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의 동선은 비슷한 법이었습니다. 이틀 후 오후 5시 첫 번째 재회는 시장에서였다. 반찬가게 일을 마치고 장을 보러 갔는데 채소 코너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도윤 씨가 양파를 고르고 계셨죠. 어머, 도윤 씨? 제가 먼저 말을 걸었다. 도윤 씨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지연 씨, 또 만나네요. 퇴근하고 장 보러 왔어요. 도윤 씨 손에는 한 사람 분량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양파 2개, 당근 1개, 계란 1판. 저와 똑같았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떡볶이라도 드실래요? 시장 끝 포장마차를 가리켰다. 할머니가 떡볶이를 끓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빨간 국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죠. 어릴 때 동네의 슈퍼 앞에서 아버지가 사주시던 옛날 과자 생각이 났어요. 딱지치게 하며 먹던 그 달콤한 맛 말이에요. 나란히 서서 떡볶이를 먹었다. 가끔 젓가락이 부딪혔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연락 자주 해도 될까요?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물론이죠.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사흘 후 저녁 또 만났다. 버스 정류장에서였어요. 비가 오던 날이었죠? 그는 말없이 우산을 내 쪽으로 기울였다. 빗방울이 등 뒤로 밀려났다. 우산 아래 두 사람이 들어갔다. 어깨가 맞닿았다. 비 소리가 우산 위로 후두둑 쏟아졌습니다. 마치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잡음 같았죠. 우산 아래의 침묵은 라디오 잡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가 밤마다 트로트 들으시던 그 소리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번호의 버스에 올랐다. 대답 대신 창밖으로 미끄러지는 빗물이 말을 대신했다. 버스에서도 나란히 앉았다. 창밖 빗방울을 보며 도윤 씨가 말했어요. 지연 씨랑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얼굴이 뜨거워졌다. 일주일 후 세 번째 만남도 시장에서였다. 이번엔 도윤 씨가 먼저 저를 발견했어요. 지연 씨, 안녕하세요.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봤다. 이번엔 정말 반가웠어요. 오늘도 장 보러 오셨어요? 네, 이제 습관이 됐나 봐요. 함께 장을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어떤 반찬이 맛있는지, 어떤 채소가 신선한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도윤 씨가 말을 망설였다. 네? 제대로 된 식사나 할까요? 21년 만에 받는 데이트 신청이었다. 가슴이 쿵 뛰었어요. 좋아요. 그런데 그 약속 이틀 전 모든 걸 바꾼 일이 벌어졌다. 목요일 오후 4시였다. 반찬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로 향하고 있었죠. 앞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사람이 쓰러지는 소리였다. 뛰어가 보니 도윤 씨였다. 도윤 씨, 도윤 씨. 가슴을 움켜쥐고 괴로워하고 계셨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렸어요. 119를 눌렀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괜찮아요. 곧 구급차 와요. 도윤 씨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저는 함께 병원으로 갔다. 응급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이신가요? 순간 당황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요, 친구예요. 혼자 계시는 분이라서 제가 따라왔습니다. 응급실 모니터의 삐삐 소리 속에서 우리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친구에서 보호자로, 보호자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럼 가족분 연락처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휴대폰에서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간호사가 도윤 씨 휴대폰을 확인해 주셨다. 아들 번호를 찾아 연락했어요. 2시간 후 도윤 씨가 깨어났다. 의사 말로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어요. 큰 문제는 없지만 며칠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지연 씨, 여기 계셨어요? 도윤 씨가 놀란 듯 말했다. 구급차 함께 타고 왔어요.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도윤 씨 아들이었다. 아버지, 30대 중반쯤 되는 남자였어요. 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아버지, 이분은 길에서 쓰러진 걸 도와주신 분이야. 윤지연 씨라고 하셔. 아들이 저를 살폈다. 시선이 차갑지는 않았지만 경계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였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서둘러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도윤 씨 곁에 있고 싶었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였다. 한 사람 분량의 물을 올리는데 왜인지 두 사람 분량을 끓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밤 10시 도윤 씨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큰일 안 당했습니다. 태어나면 꼭 제대로 인사드리겠어요. 그 문자를 보며 확신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아들의 시선, 보호자라는 말, 제 정체성에 대한 의문까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우리가 이대로 가까워져도 되는 걸까요? 그날 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어요.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끓던 냄비에 가스불을 껐다. 주황 불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도 꺼졌다는 걸 알았다. 내 번호는 보호자가 아니었다. 도윤 씨를 간병하기 시작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퇴원 후에도 혼자 계시기엔 불안했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고 아드님은 회사 일로 자주 올 수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지연 씨가 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반찬가게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일주일 휴가를 얻었습니다. 도윤 씨 집은 수유동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20평 남짓한 깔끔한 원룸이었어요. 혼자 사는 남자치곤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벽 한쪽에 자개장이 놓여 있었다. 그 위로 오래된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 도윤 씨와 아내분 사진이었죠. 사진 속 두 사람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자개장이에요. 도윤 씨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자개장 서랍을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마치 그 시절 우리 집 화장대의 소리 같았어요. 첫 며칠은 조심스러웠다. 약 챙겨드리고 간단한 죽 끓여드리고 그 정도였어요. 도윤 씨도 아직 기력이 없으셔서 대부분 누워 계셨죠. 지연 씨, 손이 참 따뜻하네요. 사흘째 되던 오후, 제가 이마에 손을 대며 열을 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죠? 손끝에서 전해지는 그분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아니에요. 정말 따뜻해요. 그때부터 우리 사이 분위기가 바뀌었다.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 뭔가 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도윤 씨 몸이 많이 좋아졌다. 거실에서 걸어 다니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지연 씨,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게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라면 하나 끓이는 건 괜찮아요.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다. 라면 넣는 소리, 파 썰어 넣는 냄새까지 오랜만에 느끼는 가정의 향기였어요. 마치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수 냄새 같았죠. 함께 차린 상에 앉아 라면을 먹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후루룩 마시는 소리. 그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지연 씨도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죠?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이요. 특히 식사 때가. 저도 그래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다. 두 사람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이틀 뒤 저녁, 도윤 씨가 거의 완전히 회복되셨다. 의사 선생님도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제 괜찮으시니까 제가 집에 가야겠어요. 제가 말하자 도윤 씨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벌써요? 좀 더 계시면 안 될까요? 아드님도 오실 텐데. 그때 도윤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더듬었다. 말보다 체온이 빨랐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저도 숨이 가빠졌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 도윤 씨 아들이었다. 저희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와 도윤 씨는 급히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별거 아니야. 그는 얼버무렸고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몸조리 중이신데요.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저는 어쩔 줄 몰라 가방을 챙겼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잠깐만요. 아들이 저를 불렀다. 목소리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실례지만 뭘 바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다.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아프신 분을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그냥일 리가 있나요? 처음 보는 분이 일주일씩 간병을 해주신다고요? 아들이 한 걸음 다가왔다. 아버지 재산이 만만치 않다는 거 아시죠? 그의 시선이 내 손가락에 빈 반지 자국에 스쳤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이해하지만 재산은 지켜야 합니다. 그 문장에 내 20해가 부정당했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수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도윤 씨가 벌떡 일어났다. 사실이잖아요. 혼자 사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친절을 베푼다고요? 뻔하죠. 민수라는 이름의 아들이 날카롭게 말했다. 지연 씨, 신경 쓰지 마세요. 도윤 씨가 제게 다가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드님 말씀도 이해가 가요. 집에 돌아와 울었다. 오랜만에 느꼈던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재산을 노린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아이들의 정의가 틀렸다고 말하긴 어렵다. 다만 내 삶의 피고석에 나를 세우지 말아달라고만 부탁하고 싶었다. 그날 밤 도윤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 씨, 민수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드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에요. 그래도 너무했어요. 지연 씨가 얼마나 정성껏. 도윤 씨, 저는 도윤 씨 말을 끊었다. 우리 잠깐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왜요? 민수 말 때문에? 그것도 있고, 저도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오랫동안 울었다. 20년 만에 느꼈던 설렘이 하루아침에 죄책감으로 바뀌었어요. 이틀 뒤 도윤 씨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다. 지연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민수 생각도 해야 하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문자를 보며 깨달았다. 사랑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복잡해지는구나 하고 말이다. 라면 냄비에 물을 올리며 생각했다. 한 사람 분량의 물, 한 봉지 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적막함이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의 반대 앞에서 늦은 사랑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마음을 지키셨을까요? 도윤 씨와 헤어진 지 한 달이 흘렀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됐다. 새벽 6시라면 냄비에 물을 올리고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저녁엔 또 혼자 라면을 끓였어요.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공허함이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포장마차 할머니를 만났어요. 도윤 씨와 함께 떡볶이를 먹었던 그곳 할머니였죠. 지연아, 요즘 그 남자분 안 보이던데?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아, 그분이요. 잘 지내실 거예요. 참 안 됐어. 그 양반이 얼마나 당신 얘기를 하던지 가슴이 뜨끔했다. 도윤 씨가 제 얘기를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매일 와서 혼자 떡볶이 먹으면서 지연이 얘기만 하더라고. 아들이 반대해서 못 만난다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어쩌면 좋겠냐고. 할머니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이 반대해서라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그 양반이 당신 지키려고 거짓말로 이별한 거래. 진짜 마음은 아니었다더라.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도윤 씨가 저를 위해 희생한 거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늙어서 만난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데 자식들 눈치만 보다가 언제 행복할 거야? 할머니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다. 발걸음도 느려졌어요. 할머니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도윤 씨의 진짜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또 라면을 끓이며 생각했다. 한 사람 분량의 물, 한 봉지 라면. 젓가락을 들면서 문득 떠올랐어요. 도윤 씨와 함께 먹었던 그 따뜻한 시간들이 말이에요. 정말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다. 몇 번을 반복했어요.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과연 도윤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일요일 오후, 우연히 더 확실한 진실을 알게 됐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 씨와 또래 남자분이 대화하는 소리였죠. 진열대 뒤에 숨어서 들었습니다. 도윤 씨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매일 후회하고 있다고. 지연 씨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분은 바보 같다고. 서로 외로워하면서 뭐 하냐고 답답해 하셨죠. 민수한테 제대로 얘기나 해봤냐? 친구분이 물었을 때 도윤 씨는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라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더 들을 수 없었다. 조용히 슈퍼를 나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도윤 씨도 저만큼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늦은 밤 들어오시기를 기다리던 그 시간 같았죠. 거실 구석 낡은 전축에서 흘러나오던 슬픈 가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결심했다. 눈치를 보며 늙느니 오늘부터 어른이 되기로 했다. 우리 인생의 보호자는 우리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챙겨서 도윤 씨 집으로 향했죠. 아파트 앞에 서서 잠깐 망설였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도윤 씨도 잠을 못 이루고 계신 것 같았죠. 초인종은 소리보다 결심이 먼저 울렸다.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도윤 씨 목소리였다. 저예요. 지연이에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문이 열렸어요. 도윤 씨가 놀란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한 달 사이에 더 야위신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아 마주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포장마차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거짓말로 이별하셨다는 거요. 도윤 씨 얼굴이 굳어졌다. 부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슈퍼에서 친구분과 대화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도윤 씨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혼자 결정하셨어요?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목소리가 떨렸다. 한 달 동안 쌓인 서운함이 터져나왔어요. 도윤 씨가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식 눈치 대신 우리 삶을 선택해요. 제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도윤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저도 한 달 내내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서로 좋아하는 게 죄예요? 창밖 이슬비 소리가 들렸다. 마치 제 심장 소리 같았어요. 도윤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수 씨, 제대로 설득해 보셨어요? 진심으로 얘기해 보셨어요? 도윤 씨가 쉽지 않다고 하셨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쉽지 않으니까 함께 하자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예요? 도윤 씨가 천천히 일어나셨다. 제게 다가와서 손을 내미셨어요.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요? 제가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어요. 한 달 동안 그리웠던 그 온기였죠. 네, 이번엔 제대로 해봐요. 그날 아침 함께 라면을 끓였다. 처음으로 두 사람 분량이었어요. 국자로 면을 건져 올리며 생각했죠.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행복엔 연령 제한이 없다. 필요한 건 연락처가 아니라 연락하는 마음이었다. 창밖 이슬비가 점점 개었다. 하지만 제 가슴 속 두근거림은 더 커져만 갔어요. 진짜 어른이 되려면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말이다.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이었어요.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해 주었다. 도윤 씨와 다시 만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했죠. 가끔 만나서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민수 씨였다. 처음엔 여전히 경계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도윤 씨가 제대로 된 대화를 시도하셨죠. 민수의 아버지도 사람이야. 혼자 늙어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어느 일요일 오후 도윤 씨가 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왜 만나게 됐는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차근차근 설명하셨다고 했어요. 민수 씨도 처음엔 고집을 부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표정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신 거였어요. 웃음소리도 많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생기가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되셨죠. 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요. 한 달 전 민수 씨가 저에게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어요. 사과는 아니었지만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지연 이모,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다. 이모라고 불러주신 것도 고마웠지만 무엇보다 아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게 기뻤어요. 제 아이들 반응은 더 따뜻했다. 딸 은정이가 먼저 연락했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완전 달라졌어요. 뭔 좋은 일 있어요? 처음엔 말하기 망설여졌죠?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어요. 좋은 분 만났어. 진짜요? 어떤 분인데요? 은정이가 신나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들 재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제가 혼자 있는 걸 더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엄마가 행복하면 저희도 좋아요. 언제 소개해 주실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 눈물이 났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2달 전 처음으로 양쪽 자녀들이 만났다. 조금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민수 씨와 은정이가 나이도 비슷해서 금세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아버지, 지연 이모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그날 저녁 민수 씨가 도윤 씨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도윤 씨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일요일이었다. 도윤 씨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지연 씨, 우리 결혼할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정말요? 네, 이제 충분히 기다렸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다. 화려한 결혼식은 필요 없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하기로 했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수유동 작은 예식장에서 열린 우리의 결혼식 말이에요. 웨딩드레스 대신 깔끔한 한복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쑥스러웠어요. 56의 신부가 되다니 꿈만 같았죠. 예식장에는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였다. 제 아이들, 도윤 씨 아들, 그리고 포장마차 할머니까지 오셨어요. 시장 아주머니들도 몇 분 계셨죠. 사회자가 식순을 안내했다. 그 순간 문득 생각났어요. 처음 병원에서 받았던 그 순번표 말이에요. 낯설고 두려웠던 그 종이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식순표가 된 거였죠. 식순 카드엔 순번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첫 번째였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도윤 씨와 함께 걸어 들어갔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은정이와 재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수 씨도 따뜻한 표정이었죠. 두 분은 서로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네. 우리가 동시에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도윤 씨가 속삭였다. 지연 씨, 고마워요. 용기 내주셔서. 저도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기다려주셔서. 식이 끝나고 모든 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포장마차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 정말 잘 됐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저녁에는 작은 피로연을 열었다. 도윤 씨와 저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건배. 모두 함께 잔을 부딪혔다. 그 소리가 마치 축복의 종소리 같았어요.
어릴 때 동네 교회에서 들었던 그 맑은 종소리처럼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 도윤 씨와 함께 차를 마셨다. 이제 우리 집이 된 곳에서 말이에요. 거실 한쪽에는 제가 가져온 자개장이 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도윤 씨의 책장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삶이 자연스럽게 섞여가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라면 끓여드릴까요? 도윤 씨가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이제는 두 사람 분량으로 끓여주세요. 20회 동안 익숙했던 한 사람 분량은 오늘 처음 두 사람 국자가 되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다. 라면 넣는 소리, 팥 썰어 넣는 냄새. 똑같은 소리인데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외로움이 아니라 따뜻함이 느껴졌죠. 함께 앉아 라면을 먹으며 생각했다. 20년 동안 혼자 끓이던 그 라면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가 됐다는 게 신기했어요. 행복해요. 제가 중얼거리자 도윤 씨가 웃었다. 저도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오래간만에 보는 별이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별 볼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게 됐죠. 그때 깨달았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걸 말이다.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포장마차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한 건 정말 늦어서였나요?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였나요?